다큐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은 주한미군 주둔 지역에서 이 주변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고충을 다루는 그런 법안을 준비했는데요. 주한미군 주변 지역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개정안 소개 앞서서요. 현행 주한미군 공여지역 지원 특별법 입법 취지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주한미군 공여지역이라고 아주 어려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군 부대 주변 지역입니다. 네. 한국 전쟁 때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들어온 미군들이 네. 사용하는 군사 시설 지역을 말을 하고 네. 그 미군들이 들어옴으로써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그랬겠죠.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그 지역이 꼭 필요한 반면에 네. 그 지역에 생활하는 분들한테는 많은 불편이 있었고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불편이라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불편들을 겪고 계셨고 그런 세월이 계속 지속이 되었는지요? 예, 지난 6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에 불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네. 첫째는 생활 불편이고 둘째는 재산상의 손실이었습니다. 생활 불편은 잘 아시다시피 미군 부대는 주로 대형 수송기, 항공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예. 착륙을 하는 그때는 소음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또 미군 부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전 활동 때문에 예. 많은 생활상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아하. 새벽에 기상 나팔부터 시작해서 항공기 소음까지 그런 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두 번째는 미군 부대 주변 지역은 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청구 제한을 받습니다. 너무 그렇기 높으면 때문에, 시설이 보일 테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기도 어렵고 또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또 재산 가치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팔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어려운 그런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세월이 지금 전후 쭉 이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하시게 된 어떤 직접적인 이유가 또 따로 있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가 대구 남구입니다. 네. 그 남구에 미군 공여지구, 미군 부대가 3개가 있고 그게 그렇군요. 60년이 넘도록 있기 때문에 네. 주민들의 불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미군 부대가 국가 전체의 안보에 필요하기 때문에 네. 다른 곳으로 무조건 나가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네. 그 불편을 특정 지구가 입고 또 혜택은 전 국민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전 국민들이 그 특정 지역의 피해를 보상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네. 입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현행법상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에 해당하는 지역, 지금 대구 남구에 예. 미군 부대 3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대구 남구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경북 또 부산, 경기 등 44개 시 군구에 152개 읍면동이 속해 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네. 우리 전체 면적의 12%나 되고 네. 인구는 9.9%로 5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의원님께 주변 지역의 많은 분들이 그 수십 년 세월 동안 겪으셨던 어려움을 아마 매번 토로하셨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의원님께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려움 네. 역시 토로를 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2012년 4월 국회의원 된 이후에 네네.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호소 내용은 첫째로 우리 지역에서 미군 기지가 다른 곳으로 이전됐으면 좋겠다. 예. 그것이 첫 번째고 네. 도저히 이전이 안 된다면은 적정한 지원이나 보상을 해줘야지 네. 우리는 옴짝달싹도 못하게 되는 못 그런 살겠다 처지다. 하시군요. 네, 예. 그런 입장입니다. 네네.
이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이게 원래 본 이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들 간추려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는 여러 의원님들이 또 주민들이 노력해서 지원법을 만들었습니다. 예. 만든 내용은 첫째로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 사업이 도로나 공원이나 하천 3개였고 지원 내용은 전체 40% 그 전체 사업비 중에서 네. 80% 이하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원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 남구 문제인가요? 같은 네. 경우는 하천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아. 실제 필요한 시설은 도로나 공원. 또 공원, 뭐 하천 이런 것보다도 네.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도서관이나 도서관. 주민들이 실제 필요한 시설에 지원하도록 지원 대상을 늘렸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규정의 80% 이하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네. 50%도 주고 60%도 주고 실제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지원 비율을 70% 이상, 이상. 90% 이하 이렇게 하한선, 상한선을 정해서 네네. 실제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하긴 뭐 하천은 아예 해당 사항도 없고 네. 도로 공원 이거 뭐 있으나마나 당장 필요한 걸 해달라라는 말씀이 일리가 있군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자,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관련된 이 지역 발전 종합 계획을 이제 또 제대로 실현을 하고 네. 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뭐 네. 먼저 풀어야 될 숙제, 과제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정부에서 이 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발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네. 사상누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계획 자체는 아름답고 크지만은 그 중에 대부분의 돈을 민간 자본이 투자하는 걸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실질상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계획 자체를 현실화를 시켜야 됩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우리 속담에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일주일 뒤에 프랑스식 만찬을 주겠다. 그런 식의 계획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고요. 그러네요.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실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네.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가면은 못 견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뼈에 큰 못이 박혀 있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그렇죠. 작가 김훈이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뼈 빠지게 사는 내 인생도 남이 보기에는 한가한 풍경이라고. 아하,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국가 전체 안보를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그 뼈아픈 사정을 정부는 실질적으로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하긴 너무 오래돼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새롭게 부각되지 못하는 것도 불리한 측면이 아닌가 싶은데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대구 남구에서 나고 자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이 어린 시절을 유년기를 보내셨을 때도 이런 문제는 있었고 똑같이 있었고 국회 입성하신 후에도 있고 고질병처럼 단호하게 예. 대처를 못한 것이죠. 문제는 알고 있었지만 네네. 조금씩 지지부진하게 끌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의 분노는 폭발 지경입니다. 그런 상황이시군요. 네. 어떻게 보면 참 오래도 참으셨어요. 네, 아주 네. 국가 안보라는 한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입도 뻥끗 못하는 그렇죠. 터붓이 된 성역이었죠. 네, 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이 개정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할지 혹은 또 다른 뭐 이견이나 넘어야 할 산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전국의 44개 시군구에 해당되고 네.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또 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많고 네네. 또 이 국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동료 의원들과 의견을 모아서 이 법이 꼭 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네. 이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 기대되는 정책적 효과들 미리 다 뽑아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계산을 한다면은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남구의 경우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의 지원 비율을 70%로 상향 조정이 된다면 네네. 한 300억 정도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하한이 70%고 예, 상한이 상한이 90%입니다. 90%니까. 90%까지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면 한 700억 정도 네. 정부의 부담은 늘어나지만은 우리 남구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우리 네. 참고로 우리 남구의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9.9%밖에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지방비와 국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라 하는 것은 우리 이솝 동화에 나오듯이 두루미에다가 넓은 접시에다가 수프를 주고 두루미 보고 먹어라. 그는 네. 불가능한 이야기를 중앙정부는 하고 있고 아하. 그 점을 의회에서는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뜻을 같이 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으실 텐데,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뭐라고들 말씀해 주십니까? 만시지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네. 하루라도 빨리 개정이 돼서 네. 우리가 특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요구가 아주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공여구역 주변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대목은 여기를 떠나고 싶어도 그렇습니다. 여기를 팔아서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비용이 전혀 나올 수 없다라는 대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은 개발도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산 가치는 떨어지고 또 주변 지역은 오르고 이러니까 참으로 상대적 고통스럽죠. 박탈감마저. 예, 그렇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네. 근데 의원님께서는 사실 그 전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역임하셨었고 또 주택 정책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으시죠. 지난 6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주택과 관련해 정확한 진단으로 그 질의를 하셨고 이로 인해서 또 좋은 호평을 받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집 문제 좀 해법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도대체 빚을 내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는지 아니면은 이 전세값을 일단은 감내하고 뭐 이제는 전세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월세를 내고 살아야 되는지 참 어렵습니다. 안정된 주거 정책의 방향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맞다고 보시는지요? 예, 저는 우리 집값 이야기만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이 나서 가슴이 덜컹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2000년 기준으로 지금 2015년이니까 15년 동안에 전세는 3.2배, 3배 이상 올라버렸고 맞습니다. 집 가격도 240일 2.4배 올라버렸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집값 가격의 이러한 상승이 우리 한국의 현실에 바람직하냐 엄청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집값은 소득과 연계가 돼야 됩니다. 네. 국민 소득이 올라간 다음에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은 네.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맞습니다. 결혼을 할 수도 없고요. 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교육을 잘 시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소득에서 차지하는 주거비가 너무 높게 너무 되면은 높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우스갯소리로 가장 잘하는 게 집값이 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년부터 금년까지 계속해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금리 자체가 우리나라 마음대로 결정 못하고 외국의 영향을 받아서 저금리를 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지만은 네네. 전세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저금리를 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못 견디니까 전세값을 올리는 거고 그렇죠. 또 견디다 못해 빚을 내서 집을 많이 샀는데 그 집 산 것은 괜찮지만 거기에 따른 소득 증대, 즉 일자리 창출이 네. 연계가 돼야만이 이 문제가 풀린다. 네. 두 번째로 지난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정부의 주택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지금 뉴타운 해가지고 305개나 하다가 이번 국회에서는 뉴타운 지구 해제를 위해서 도시정비법을 바꿨습니다. 이 주택 시장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몰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은 뉴타운 지구를 개발했을 때 실제 거기 살던 사람들이요. 정착률이 17%밖에 안 됩니다. 네. 100명 중에서 83명은 외지인이 들어오고 살던 87명이 쫓겨나가야 됩니다. 네. 그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맞습니다. 제 지역구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네. 실제로 그 재개발, 재건축이 건설사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 자체의 정착률을 높이고 네. 소득이 낮은 사람은 저가의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해야지 저가의 주택은 다 없애버리고 고가 주택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던 사람의 83%를 쫓아내는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정책도 시장의 흐름, 즉 수요자의 수요에 맞춰서 네. 해야지. 그걸 일방적으로 지구를 지정해서 다 밀어버리고 고가의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83%나 쫓겨나가도록 하는 이런 정책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요, 다 우리 집입니다. 네. 집주인 보고도 우리 집에 와서 계약합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네. 집은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주택이라는 이 상품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주택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네. 사회적 정의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예. 다른 상품을 개발하고 수출을 하고 또 아이디어를 파는 것은 정당한 상행위이지만 주택 가격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정서적인 그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경제적인 효율과 사회적 정의 이 두 가지 가치 중에 사회적 정의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우리도 주택 자체를 단순한 상품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끝으로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추진 중이신 새로운 입법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도시정비법인데 현행 도시정비법은요. 재건축을 할 때는 아파트와 상가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네. 200가구, 300가구의 그 주택단지의 상가는 분양이 안 됩니다. 그렇죠. 주변에 다 대형 쇼핑센터가 그렇죠, 오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제 지역구에서도 상가 대신에 오피스텔을 지었다고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파트보다도 오피스텔 수요가 상당히 있고 그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지어야만이 이 재건축이 된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번 주 중에 도시정비법을 고쳐서 재건축을 할 때는 아파트, 상가 그리고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네. 여태 활발한 의정활동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